금방 무슨 이게 나 욕인 거 아니야? 18만 1118에 유튜브 올리고 있습니다. 수분사 2차고 80선 501입니다. 501인데 수산가공품종 기능성 식품에서 특히 EPA DH를 설명해라 이겁니다. 501입니다. 501입니다. 요거는 1순위입니다. EPA DH는 1순위입니다. 금방 오늘 산지 경영사 그 상부선 평가해 보면은 그 수산물 어류 같은 거 특징을 물어봤거든요. 수분 60, 90, 단백질 15, 20, 지방질 0.5, 2.5, 25, 탄수화물이 틀렸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겠어요? 상부선 평가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부선평가 60페이지 보면은 수산물의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수와 결합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 있고요. 근데 여기 가다랑어가 수분이 70%, 가다랑어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 25.4고 지질이 3.0이고 탄수화물이 0.3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탄수화물이 해분이 1.3 정도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가다랑어이지만 예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은 어른 고기 내부에 많고 백색가 많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질의 일반 성분 가장 변동이 심하다. 이번에 상부선 평가할 때 지질 변동 심하다 말이 나왔죠. 산소와 결합에 산패가 촉진한다. 그 다음에 수분은 63에서 93%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70, 80 틀린 겁니다. 원래 제가 강의할 때 수분은 70, 80이 아니고요. 63에서 93%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리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었으면 손가락을 확 뿌라버려야 돼요. 저 아는데 왜 이리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합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은 구조단백질, 기질단백질, 건장단백질 등등이 있는데, 구조단백질 중에서 전근육 단백질 70%가 있고 염용성이다. 구조단백질은 어묵 제조의 탄력성을 형성 주체가 된다. 구조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단백질은 물의 불溶성이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주요 구성물이다. 자, 여기 특징은 단백질 중에서 구조 단백질이 단백질 중에서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25%니까 25 곱하기 100분의 70입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조 단백질이 많고, 역시 어묵 제조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계열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지질입니다. 지질은 위에 가다랑어를 보니까 지질은 한 3% 정도 있는데, 지질 안에서도 포와 불포가 20대 80이 있습니다. 20대 80이 뭡니까? 80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해도 산지경매산 나왔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비율이 높아서 산화가 용이하고 변질 부패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지질화가 산소결합 등으로 산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성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 80% 상온에서 액상이고 산화되기가 쉽다. 불포화 지방산 80%는 올레산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 탄소 이중결합에 따라서 EPA와 DH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수 결합수도 지금 2차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생물이 활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활용하고, 결합수는 활용을 못합니다. 밑에 특징이 결합수의 특징입니다. 결합수 특징은 0도에서도 얼지도 않고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결합수는 용매로도 적용하지 않으며 미생물에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육에 이용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다. 근데 이제 위에 보면 도루묵, 그리고 나 사살 오징어, 고등어 같은 게 있잖아요. 고등어 같은 건 자유수가 50%도 됩니다. 결합수는 23.2% 정도 됩니다. 결합수가 작네요. 고등어는 총 수분은 73%를 잡고, 거기서 자유수와 결합수가 비율이 2대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생물이 활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다. 여기까지 개념을 이제 감을 잡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물론 여기가 지금 저 501페이지 있잖아요. 501페이지가 EPA DH를 지금 하는데 이 베이스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그 501페이지를 잠깐 제가 적을 동안에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EPA DH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요거는 1순위입니다, 이것도. 일순위고요. 자, 자유수가 있고요. 준결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가 있는데 고등어 보니까 얘가 수분이 73이었는데 73% 정도 있는데 얘가 지금 50% 정도고 얘가 2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대1입니다. 그죠? 이제 수분을 가지고 가면은 고등어의 수분입니다. 그 책에서 그리죠. 수분의 비율. 물론 어루는 어떤 거는 수분이 작은 거는 60이고요. 어떤 거는 93%까지도 있습니다. 대학 이경희 교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불로 보겠습니다. 대불.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불은 이제 수분이 얼마나 많겠죠. 대불이 이만하는데 이 안에 물이 쫙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이용하는 것이 미생물이 이용합니다. 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생물이 이 자유수와 중결합수의 어체의 비율을 40% 정도를 내린답니다. 다운시키면은 미생물이 발육이 이 애가 정지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액티버티 웨러입니다. 스펠링 틀려갔는데 버티 웨러.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입니다. 이 수분 활성도는 수분 중에서 자유수와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는 것을 미생물이 발육을 못하게끔 40도로 내리는 공식이 이론이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40%로 내리면 미생물이 발육 안 되기 때문에 부패가 방지된다는 겁니다. 부패 방지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수분 활성도를 하면서 보관을 할 때 보관이나 냉장을 하겠죠. 보관을 하면은 이 관계 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 습도와 이 어체에 대한 수분하고 비율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를 내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받으면 뭡니까? 등섭이죠. 받는다. 나가면요. 방출이죠. 방출 곡선입니다. 그래 관계 속도를 만일에 90으로 했습니다. 90%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80이라고 칩시다. 80%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주고받으면 어디에서 만납니까? 85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산물 어루가 얘를 땡기죠. 얘가 많으니까 앞으로 땡길 거 아닙니까? 땡기니까 수분이 자기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분의 어루의 수분의 함량하고 관계 습도를 조금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뺏기지를 않습니다. 이 수분을 일정하게 뺏겨버리면은 방출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은 고기 자체의 어떤 외상 같은 거, 모양 있잖아. 행태 같은 것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제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등온, 등석, 곡선이라고 그래요. 등온,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등온, 등석, 곡선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수분 활성도가. 오늘도 지금 산지 경매사를 보니까 수분이 60, 90, 단백질이 15, 20, 지방질이 0.5, 25. 일반적인 그렇다. 탄수화물은 다른 거는 0에서 3%, 0.3% 정도 굉장히 작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작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탄수화물이 제일 작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찾아보겠지만 이렇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자 우리가 2차를 공부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수산물의 특징입니다. 본래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징이 지금 앞에져 있습니다. 상부선 평가, 이거 법령이죠. 상부선 평가 60페이지,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산식품의 가공 원료의 특징. 반드시 암기하시가지고 2차 세울 때 적으십시오. 일반적 특성은요, 수분이 다량 함유에 100% 변질이 많다, 용이하다, 포화보다 불포화가 많다. 그래서 충육에 비하여 단순하다, 근육이. 올해도 놓았죠, 사직인명사에도. 신숙하고, 단순하여 자기 소화가 신숙하게 하여 부패 세균에 부착하기 기회가 많다. 선도가 떨어지면 강한 비린내가 나며, 자, 이런 것도 사직인명사 할 때 배웠죠. 담소보다 해수의 경우 심하다. 부패의 근육 껍질 등 여러가지 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이들의 세포를 함유하는데, 이 세포의 수축 확장 등에 의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색채를 나타낸다 합니다. 조직상 특징, 일반 특징하고 조직상 특징입니다. 어체 조직은 머리, 몸통, 꼴로 나누고요. 근육의 특성은 근섬유의 팽활근과 핵문근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완하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요번에 추석 특강 지나면 제가 지금 책을 보고 보완할 거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산지에서 신문 나왔다. 그렇게 놓았어요. 이야, 이걸 참고하면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가능한 것은 주로 골격근이고, 의지하여 움직일 수 있는 수익근이다. 시공이 가능한 골격근을 먹는답니다. 금순유는 근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그 근은 섬유에 의하여 둘러져 있고, 내부는 근은 섬유가 구칙적으로 줄져 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이해 고수하고 지금 구인공자하고 이렇게 대학교 수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상의 특징은 어필의 일반 성분은 생체 부위라든지 계절 연령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나왔죠. 사이에 따라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란 수분은 70이고 단백질 25점, 지질 3점, 탄수화물이 제일 작네요. 0.3, 해분이 1.3이랍니다. 수분은 어린 고기에 많고 백색은 많고, 지질은 일반 성분 중 가장 변동이 심하다. 산소와 결합하면 산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의 성분은 보통 함량이 60에서 93입니다. 이거 바꿔십시오. 60에서 93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와 자유수와 결합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단백질은 두음처럼 많지만 구조 단백질이 어묵 계열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보고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58페이지 기능식품입니다. 기능식품 보면은 고시행과 개별형이 있습니다. 2차도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편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넘기면 57페이지 기능식품 키틴 키토산이라든지 콜라겐 셀라틴하고 타우린 같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놓았습니다. 굴, 조개로, 오징어, 문어, 연체동물, 새우로 같은 것도 뭐 타우린 있고 올해도 놓았지만 그렇습니다. 1차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56페이지 기능식품입니다. 이경희 교수 책입니다. 수산 생리학적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패트 에이시드가 있고요. 멸치 등 기능식품이 있고요. EPA DH입니다. 모의고사도 저도 이제 7회 모의고사도 이었지만, 어유는 포화와 불포화로 비우는데 2대8이랍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 중 C, 탄소가 이중결합 5개 이상을 가진 게 EPA, 6개 이상은 DH다. 정은이 참치 간유의 박스 보면 제일 많습니다. 참치 뱃살이 제일 많습니다. DH가 2008년 체질이고 EPA가 1972년. 그대가 1972년생이지. 나는 2877년생이야. 그렇게 외우라고 돼요. 예를 들을 때 간단히 엮는 거예요. DH는 2800일이 약되고 EPA는 1900 정도 되고 지방산 함량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참돔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외의 신선한 간에서 얻는 기름이 간유이고, 이 간유에서 비타민 A, D가 EPA, DH가 나옵니다. 의외의 신선한 간에서 나오는 것이 비타민 A, D, 에이코사펜, 독고사, 헥사엔산, DHA, EPA, 그까지 못 내더라도 그냥 영어로 외우십시오. EPA 기능은 탄소가 20개고 이중결합 5개입니다.
그 다음에 DH는 탄소가 22개고 이중결합 6개입니다. 226입니다. 그리고 이제 226는 공기가 접촉하면 유지 변질과 이치, 나쁜 냄새라는 게 이치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이치란 말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치, 나쁜 냄새가 원인이 되고 덩푸른 생선인 고등어, 청진 등에 많다. 덩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그 다음 어종별 EPA, DH의 가식부의 그람당 100으로 보니까 참치 뱃살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1위가 참치입니다. 아까 전에 가다랑어가 참치 아니에요? 비슷하죠? 가다랑어 참치. 그러면 가다랑어가 거래 단위가 뭐죠? 15, 25. 뭐요? 한번 보세요. 가다랑어. 자, 참다랑어는 10, 20이고요. 기타 다랑어는 15, 25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같이. 자, 이거 볼게요. 참다랑어는 10, 20입니다. 참다랑어. 참다랑어가 참치죠? 좀 곤란한 거 잘 묻지 마. 아니 나 그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궁금한 거는 나도 몰라. 그 다음에 기타 다랑어가 있어요. 기타 다랑어가 특이 가장 많습니다. 15, 25kg, 15에서 25kg가 되는 게 기타 다랑어입니다. 25가 제일 큰 게 원래 원칙대로 포준으로 보면은 25가 기타 다랑어가 제일 많습니다. 있습니다. 기타 다랑어. 참 다랑어 10, 20, 기타 다랑어 15, 25입니다. 우리 친구가 배를 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참 다랑어라 하는지. 보통 우리가 참치를 참 다랑어로 보는 거 같는데, 근데 기타 다랑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하겠네. 네? 결매에 나오면 그거 뭐 하겠어. 참치 뱃살 하면 되지 뭐. 고기. 그 다음에요. 자, 58페이지 왔습니다. 기능식품 다 보셔야 됩니다. 2차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키틴, 키토산은 껍질입니다. 수술용 다이어트 들어가고요. 콜라겐, 젤라틴은 의류의 껍질 비늘입니다. 콜라겐은 그냥 피부 재생에 쓰이고요. 피부 보습에. 약국에 가면 콜라겐, 젤라틴 광고합니다. 그 약품 소재에서 하는 되고. 글루코사민은요, 게시오대 키틴, 키토산 성분을 분해합니다. 고시행에 속하고요. 타우린은요, 오징어 흰가루 타우린이죠. 올해도 산지 개명상 놓았습니다. 타우린은 숙취 해소에 술 먹고 먹는 거라네요. 타우린. 그 다음에 콘드로이틴 항산입니다. 상어, 홍어, 고래 연골입니다. 해삼의 세포백이고 뼈 형성에 도움이 된답니다. 관절통염 치료제랍니다. 오메가3입니다. 참치 등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스칼렌, 상어의 간주입니다. 스칼렌, 시어시어시입니다. 스칼렌 상어입니다. 홍어 아닙니다. 스칼렌 상어. 상어와 홍어 같은 거 연골노루입니다. 연골노루. 고시행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행과 개변행이 있습니다. 개변행은 회사가 필러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시각청에 신청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쓰는 겁니다. 콜라겐, DH 농축 유지입니다. 한천분말 DH 농축 유지만 인증행입니다. 개별행이지. 오메가3 같은 거는 고시행입니다. 국가에서 식품약관처에서 고시행 겁니다. 한천분말 리프리놀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올해 수분자 5회 기술이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한천, 자연한천 우무가사리, 공업한천 고시래기가 있습니다. 홍조루가 있고요. 카라기난이 홍조루가 있습니다. 진두밭, 그다음 알기산 갈조루죠. 미역의 알기산이 있습니다. 카보실기가 있고요. 제일젤에 사용되고 화장품 산업에 활용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옆에 이제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뭐가 있습니까?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다 지금 관계되는 겁니다. 특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진짜 해보요. 자, 이거 미생물이 발육된다. 이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빨고 지금 2차를 쓸 때 간단한 게 수산물의 특징이 이렇더라.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이 있더라. 그러면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수산물의 수산물의 일생이죠. 일생은 뭡니까? 생이 돼 있고 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해당작용이 있고 자기
사후 경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패가 있다. 자기 소화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것은 바로다. 이렇게 바로라는 것은 바로는 일단 수산물을 숙성 바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사 다음에 해당작용 사후경직이죠. 그 다음에는 해당작용 사후 1번 ATP가 글리코겐인데 ATP가 사라질 때는 활용이 되지만 죽어버리면 딱 정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소할 겁니다. 이번은 뭡니까? 죽으면서 감소할 때 그 사이에서 뭡니까? 젖산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3번 동시에 젖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한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발육한다는 조건은 pH가 중성 7 이하입니다. 이 조건이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 그 다음에 사후경직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풀리는 것이 자기 근육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현상이 해경이다. 그 다음에 자기 소화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풀리고 나서 조건이 자기 소화로 가면은 어체의 자체에 호소가 있습니다. 자체 호소가 다이제스트, 호소가 연해지는 거죠. 연해지는 겁니다. 연해진다? 이게 이제 풀린다. 자기 소화가 된다는 거죠. 이 자기 소화가 된다는 것은 자체 호소가 뭡니까? 단백질 같은 고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분자가. 네? 고분자라는 어떤 이런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고분자가 자체 호소에 의해 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리죠. 분해를 시키면서 저분자로 변하죠. 저분자 중에 X 성분도 있겠지만 이런 저분자가 생기면서 얘들이 더 진행되면 뭡니까? 부피로 가버린다는 거죠. 부피치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부피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한 걸 가지고 거기서 끝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이 사후경직과 해당작용 여기서 할 때는 신선도라는 개념을 봐야 됩니다. 신선도 측정하는 방법은 간능검사 있고 화학검사 있고 물리검사 있고 세분학적 검사가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신선도 측정 방법입니다. 신선해야 되지만 신선도 측정 방법은 간능, 화학, 물리, 세분학적 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능검사는 오감이죠. 오간으로 한다. 오간으로 합니다. 눈으로 보고 촉각하고 느낀다. 화학적 검사는 아까 말대로 ATP의 변화를 움직이는 것은 ATP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 K값입니다. 신선한 핵값. 그리고 그 다음에 VBM이라든지 TMA라든지 그 다음에 pH 측정이라든지 DH라든지 뭐 이런 측정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세분학적도 보면은 세분학 측정을 보니까 물론 정밀검사로 들어가겠지만 10의 5와 또는 10의 6인가 이때가 돼야만이 초기 부표로 들어가죠. 이런 개념이 세분학적입니다. 물리학적은 전자극 본다든지 뭐 특이한 단어들 있잖아요. 전기 충격을 본다든지 이런 게 신도 측정 방법입니다. 이거 개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볼 때도 또 하나 신도 측정은 결국은 온도입니다. 온도를 할 때 아까 말대로 상온이라는 온도 0에서 10도 그 다음에 이번 아까 전에 동결점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죠? 다 있는 거 등정점? 등점점? 심온까지 다 있는 거 마이너스 5도, 55도까지 있는 거 하는 거죠. 아까 온도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 앞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네, 그 46페이지 보십시오. 공정점, 오늘 나왔죠? 등전점에 공정점. 46페이지 보면 7도 있고 부분, 빙결률, 최대 빙결점, 이런 온도를 받고, 이번에 놓은 공정점, 수분이 모두 온다, 중심 온도가 있거든요. 이게 공정점입니다. 이런 게 올해도 산지 계면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저장은 분장법과 냉각 해수법이 있고, 이것도 올해 나왔고요. 자, 47페이지를 보면 46페이지도 한 문제 나왔지만 47페이지 놓은 겁니다. 저온 저장하는 방법은
빙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해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빙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징을 갖다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레이징을 찍은, 금빙법을 찍은 부분, 이걸 모르고 찍은 겁니다. 나도 지금 금빙법 처음 봤어요. 맞죠? 여기서 지금 냉각 저장법에 금빙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얘는 저장하는 온도의 개념이고, 아까 전에 그레이징은 포장의 개념이라고 앞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페이지 두 문제 놓았네요. 네, 여기 놓았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TTD입니다. TTD 보면은 동결이 있지만 수상고고, TTD 곡선 위에 수상고고에 보면은 냉각 저장법에는 냉장 매체에 따라 가지고 빙장법과 냉장법, 쉐빙법이 있더라. 어치에 접촉하는 방법이다. 쉐빙법은 아이스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같이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아이스번. 네, 문제도 보시고. 그 다음 TTD 곡선은 동결을 하다 보면은 냉동 상태에서 수산물 식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품질 저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파악하는 게 TTD 곡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금 품질 저하율은 배기 분모고 밑에가 실용 저장 기간 일수입니다. 그것만 하나 봐두시고, 이 차는 깊이까지 안 보더라도 기본만 봐두셔도 됩니다. 기본을 봤는데 기본이 틀린다. 작살나버리는 겁니다. 너무 깊이까지 할 생각하지 마. 나만 맞아가 1등 하겠다. 자격증 1등 필요 없습니다. 김영희가 또라이 아니면 수석할 필요도 없고 63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8페이지 수분 활성도가 아까 설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AW 수분 활성도 완만동에도 있지만 AW 수분 활성도와 등원 흡수 방석 곡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미생물이 발생하는 건 자유수와 중결합수다. 그리고 그 수분 활성도의 세분은 0.90이다. 그리고 유수 현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고 설명해 놨고요. 봐두시고요. 자, 금방 얘기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설명을 지금 다 해주는 같은 사항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따로 저 따로 아닙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공부하죠. 저도 그렇게 공부했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58점, 59점이 떨어집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DH 하나를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해 들어온 겁니다. 자, DH가 왜 나옵니까?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수산물 어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DH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DH 같은 가공식품이 나올까? 왜 DH가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DH가 몸에 좋아서요. 할렐루야. 머리가 좋아지는. 그 64는 먹기에 충분하다. 올려준다. 자, 수산물의 특징이에요. 수산물이라는 것은 수분이 많아요. 일단 60, 90대니까 부패가 심한 걸 금방 했잖아요.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수분을 줄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가공을 C급으로 해가지고 일단 직업 창출이 되겠죠. 부가가치 VAT도 창출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양한 직업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특히 핵심은 수산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가공식품이에요. 대안을 찾다 보니까 DH라든지 EPA 같은 기능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적고 이걸 적으면 안 돼요. 수산물의 특징이 뭐냐? 부패를 방지한다 이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가공식품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EPA나 DH 같은 진짜 몸에 좋은 기능식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진짜 그거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한 달 전에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흡수 능력이 안 됐는데 지금 한 달 지나고 흡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형님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그 말을 그거 한마디 적어 놓으면 그거 가점 돼. 그러니까 왜 수산물의 특징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창출되고 부가치도 창출되고 국가 부도 형성되고 국민의 안전하고 국민의 먹거리도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EPA, DH가 우리 몸에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EPA는 탄소가 20개고 이중결합이 5개면서 면역력 강화, 암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등을 하더라고. 그 다음 DH는 C가 투투고 이중결합이 6개인데 당뇨, 암 등의 예방도 되겠지만 시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같은 수험생이
그걸 먹어야 되는 게 DHA입니다. 그 얘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해서는 이게 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개념보다도 이 스타트가 뭐냐면 수산물의 특징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금방 뭐 배웠잖아요. 수산물은 수분이 60, 90%다. 아차 하면은 부패로 가더라. 특히 지질은 변질이 심하더라. 사라질 때 모르지만 죽은 놈은 바로 그냥 산소와 결합돼 버리면 변질이 되더라. 산소와 결합되니까 결국 뭡니까? 산소 차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산소 차단하는 방법이 뭐고 하니까 통조림이 나온 거예요. 통조림. 자, 산소를 차단하자 이제 얘기는. 그래서 상대 보니까 탈기, 밀봉, 살균, 냉각, 포장이란 이 통조림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산소, 탈기,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미생물이 반응을 못해요. 그럼 결국 가공식품이 목적에 부합되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선두주자가 통조림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EPA DH는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봐주시고요. 이 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쉬었다 하시죠. 왜냐면 제가 지금 하나 찍고 설명해주고 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쉰다고 바람 쐬러 간다 해서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말은 따라가서 하죠. 혼자서 보셔야 됩니다. 관계되는 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시고 따라오세요. 그렇습니다. 좀